이름이 좀 많이 나와요. 일단 이분 나오실 연사는 게임회사 CEO에서 이제 대기과학 연구원까지 하셨던 분이고요.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근데 청소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광범위하고 엄청난 도전을 하고 있는 이제 학생 과학 소녀예요. 자, 도전에 정해진 시기는 없다. 류혜진 양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자, 이제 시작을 하게 되네요.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팜플렛은 지금 각자들의 분야가 사실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실 거예요. 쟤는 분야가 어떤 걸까? 뭘 했길래 여기 서 있는 걸까? 어떻게 보면 가장 보편화된 분야인데 아직 나오지 않은 분야죠. 저는 일명 사이언스기, 과학 괴짜라고 불리는 항상 평생 별명 중 한 개를 갖고 있는 과학소녀입니다. 정식으로 저를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현재 학생의 신분을 갖고 있지만 연구원이고 CEO고 또 요즘은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있는 강연자입니다. 현재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19살이고 부산 해강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류혜진이라고 합니다. 사실 19살의 나이에 이렇게 뭔가 많이 했다는 게 좀 의아하실 거예요. 이제 궁금증은 잠시 접어두시고 제가 이제 제 어린 시절부터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어린 시절에 저는 굉장히 평범하게 일명 청방직축, 공을 제일 좋아하는 평범한 어린아이였어요. 네? 그 어린아이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가 있었는데 바로 갯벌에 사는 꽃게였어요. 제 어린 시절에 아주 잠깐 저기 순천에 산 적이 있는데 그때 순천에서 이제 아빠가 개를 잡아주셔서 8마리로 시작한 개가 나중에 50마리가 넘어가고 그럴 정도로 정말 잘 키웠었어요. 그것도 집에서. 그래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개를 키우면서 이제 환경과 생태계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될 리는 없잖아요. 너무 어리니까. 그래서 그냥 보는 재미로 키우는 개였어요. 이제 왜 안 되죠? 이제 제가 좀 더 커서 이제 개 친구들을 떠나 보내고 이제 책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정말 한 자리에 앉으면은 10권에서 20권은 금방 읽어버리는 정말 서재에 있는 책을 다 돌파해버리는 정말 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됐는데 그 서재에 있는 책을 거의 다 읽어갈 때쯤 서재 구석에서 과학실험 세트를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가 5살이었는데 그냥 이것저것 누르다 보니까 어쩌다 회로에 스위치를 누르게 된 거죠. 그래서 전구에 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구에 불이 들어오면 놀래야 되는데 그걸 이제 뜯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뜯기 시작한 거를 엄마 아빠한테 걸리고 그때부터 엄마 아빠의 지원으로 저는 과학의 길을 걷게 됐어요. 사실 5살에 과학의 길을 걸었다 해도 뭐 5살이 뭘 안다고 뭘 하겠어요. 그냥 다양한 경험하고 이것저것 놀러 다니고 이랬었어요. 그 중에서도 사실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음악을 했었어요. 음악을 더 잘하고 과학은 그냥 취미로 좋아만 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3, 4학년 때 아빠의 대화 중에 이 당시에 대체 에너지라는 게 이제 유행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이제 대체 에너지를 만드는 원인이 지구온난화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구온난화에 꽂히게 됐어요. 그때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지구온난화 관련 첫 실험을 기획을 하게 됐어요. 정말 단순한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의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그 실험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8년째 지구온난화만 연구를 하고 있어요. 중학교를 어쩌다 보니까 제가 국제중학교로 입학을 하게 됐는데 국제중학교는 학교의 특성상 다른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중학교를 기숙사를 시키고 공부만 시키는 학교이기 때문에 다른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5학년과 6학년을 실험을 매년 해왔기 때문에 그 실험을 끊기가 너무 아까웠고 계속 하고 싶은 열정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 학교에서 과학을 하는 친구들과 함께 실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주제는 지구온난화를 유지를 하면서. 해서 그때 과학 첫 수상을 하게, 이제 중학교에서 첫 수상을 하게 되고 그때가 전국대회 1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쭉 해야 되겠다 하게 돼서 중학교 2학년 시작할 때 지구과학 과학영재교육원을 들어가게 돼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교수님의 도움으로 청소년 과학학술지에 제 첫 논문을 실게 됐는데 그때가 만 14살 당시 최연소로 논문을 실었어요. 해서 그 논문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3학년 때 모든 어떻게 보면 과학하는 친구들의 로망이죠. 카이스트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IP 영재 기업인 교육원이라는 데에 1기로 들어가게 돼요. 이제 제 영재원 친구들도 왔는데 이제 거기서는 과학을 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들어간 곳에서 과학은커녕 특허 그리고 창업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정말 과학을 할 거라는 부푼 꿈을 안고 들어갔는데 가서 생뚱맞은 걸 배우게 돼서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이제 그냥 카이스트는 이제 조용조용 다니던 와중에 보통 과학을 하는 친구들이라면 그것도 어렸을 때부터 하는 친구들이라면 고등학교는 영재학교라는 데를 꿈꾸게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정말 과학의 연구를 대학생들 수준까지 이끌어서 대학교의 수준으로 진행이 되는 학교인데 국제중학교가 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 10m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3년 동안 등교를 하고 학교에 있으면서 심지어 2, 3학년 때 교실에서는 창문으로 한국과학영재학교가 보였어요. 그러면서 꿈을 키웠는데 제가 아까 해간 거라고 소개를 드렸다는 뜻은 영재학교 진학에 실패했다는 거죠. 사실 그때 내신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됐어요. 아무래도 이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신을 챙기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으로 2학년 때 최종까지 갔던 영재학교를 3학년 때 1차에서 떨어져 버린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어른들의 비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너 어떡할래? 앞으로는 이제 연구를 하지 말고 공부를 해서 대학은 잘 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인문계 고등학교에 1학년을 진학을 해서 첫 학기는 정말 모범생으로 지냈어요. 정말 공부만 하고 연구를 하나도 안 했어요. 보통은 제가 1년 장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 연구를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여름방학 때 학교에 나가서 보충을 하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가 왜 이 더운 날 학교에서 이런 수업을 듣고 있어야 되냐. 왜 이런 수업을 들으면서 내 시간을 낭비해야 되지라는 생각에 정확히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국어 시간에 그것도 제일 앞줄에 앉아서 국어책을 덮고 실험 계획서를 적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제가 운이 좋았던 게 그 실험 계획서를 완성을 하고 원래 제 연구실은 제 집이었어요. 집에서 실험하고 집에서 엄마 아빠 귀찮게 하면서 실험하고 집 다 더럽히고. 근데 그 기획안을 갖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 지도 교수님이었던 윤성을 교수님한테 갔는데 그분이 원래 지질학 전공이셨어요. 그래서 너는 그러면 대기과학의 길로 갈 거면 대기과학 교수님을 만나라 하고 지금의 제 지도 교수님이신 하경재 교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이제 기획안을 갖고 갔는데 저는 그냥 조언을 받을 생각으로 갔는데 교수님께서 그러면 우리 연구실에 와서 정식으로 연구원의 절차를 밟으면서 연구를 한번 해봐라. 너가 중간에 포기해도 좋으니까 시작을 해봐라 해서 만로 홈런인 거죠. 제가 그때부터 대학원생들만 있는 연구실에 들어가게 됐어요. 대기대순환 연구실. 그래서 이게 제가 제일 처음으로 제 연구 기획안을 발표했던 날인데 저날이 제가 바로 연구실을 제일 처음 들어간 2011년 12월 27일입니다. 날짜까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때 기획안을 토대로 한 달 동안 실험을 진행을 했어요. 한 달 동안 실험을 진행을 해서 이제 연합학교인 하와이에 공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와이에서 논문에서나 TV에서 그리고 잡지에서만 보던 교수님들 앞에서 제 연구를 발표를 할 수 있었어요. 카이스트를 다니면서 이제 교수님들한테 일명 까인다 그러죠. 까이는 걸 정말 일상처럼 하다 보니까
교수님들 앞에서도 별로 안 떨고 당당하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 해외 교수님들이시다 보니까 이게 되게 신기하게 보시더라고요. 이제 고등학생이 왔는데 되게 너무 당당하게 정말 교수님들 수준이랑은 비교도 안 되는 연구를 너무 당당하게 발표를 한다 해서 정말 많은 조언을 받고 정말 소중한 시간들이 됐어요. 해서 이제 연구실 얘기를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까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석사 과정을 밟은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을 다니면서. 근데 실험이 하루에 기본 6시간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침 9시에 출근한 연구실은 11시, 12시가 돼야 퇴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지하철이나 버스 막차를 타고 집에 가면 1시가 되고 이제 다음날 학교 가면 이제 꾸벅꾸벅 졸게 되는 거죠. 근데 항상 제가 이 일을 하면서도 행복했던 이유는 정말 타격이 많았어요. 학교에서도 공부만 하던 애가 갑자기 공부를 내려놓고 딴 거라고 학교 오면 피곤해하고 자고 이러니까 쌤들의 타격도 시작을 해서 굉장히 힘든 게 많았는데 그래도 제가 좋아한다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그 뿌듯함이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이런 연구실에서 꾸준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제 SCI라는 학위 논문 중 하나예요. 그래서 올해 초에 그 논문을 쓸 수 있었고 이제 작년에 그런 연구들을 토대로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이제 SCI 논문도 쓰고 대한민국 인재상도 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중들의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인터뷰라던가 촬영이라던가 강연이라던가 이렇게 언론이라던가 이런 게 많아졌는데 이런 언론들 중에 제 꿈 중 하나였던 글로벌 인재 포럼이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2년 전부터 정말 참석을 하기 위해서 목매달던 정말 이 포럼에 학생의 신분으로 참석을 하기 위해서 정말 전화 인터뷰를 하고 뭐 자기소개서를 쓰고 내서 뭐 서류를 통과하고 이랬던 곳에 제가 10년 안에 성공해서 그 자리에 서겠다라고 다짐을 했었는데 2년 만에 제가 올해 해외 연사님들과 같이 강연자로 서게 됐어요. 사실 지금 어떻게 들으시면 쟤는 환경이 좋았네, 운이 잘 따라줬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굉장히 극단적인 케이스였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 기본적이고 소중한 것들을 포기한 게 너무나 많았어요. 저는 초, 중, 고 포함해서 수학여행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요. 졸업여행, 현장 체험학습, 다 대회, 안 그러면 연구실, 학회 이런 것 때문에 전혀 참석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추억이 없는 거예요. 친구들 수학여행 갔다 와서 막 얘기해도 같이 얘기할 게 없고 막 친구들이랑 뭐 놀러 가자 이런 거 계획을 해도 저는 참석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성공도 성공이지만 정말 그 시절마다 가질 수 있는 그 유일한, 그러니까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소중한 추억이라던가 그런 거. 그러니까 제가 하면서 느낀 거는 이제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나는 이런 길을 걸어왔다. 이런 길도 있고 이런 길도 괜찮다를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저는 이런 길이 있지만 이런 길을 올 친구들은 이런 건 각오하지만 이런 건 조심해라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과학의 길을 걷는 친구들이 전국에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새벽까지 공부하면서 영재학교나 카이스트나 영재원이나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러면서 포기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하지만 어린 시절에야말로 정말 소중한 경험들 그리고 저는 수없는 실패들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원래 정말 깊게 말을 안 하려 했던 게 근데 창업인데 제가 창업을 하면서 이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창업은 정말 제가 맨바닥에 헤딩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 정말 탄탄히 쌓아왔다고 느끼게 될 때 정말 제일 중요한 팀워크죠.
팀워크가 깨지면서 회사가 완전 망해버렸어요. 정말 국가대표의 자격을 얻고도 세계대회에 나가지 못했고 정말 저희 사비를 털어서 시작한 회사도 정말 폭삭 망하게 됐어요. 근데 그걸 하면서 이제 정말 실패가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이 나이 때 이렇게 실패를 해봤으니까 뭘 조심해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20살, 30살이 됐을 때 창업을 해서 이렇게 실패를 했다면 그때는 정말 경제적으로 타격이 크겠죠. 하지만 이 나이 때 실패를 해봤으니까 이걸 다른 데도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해서 이제 저의 구체적인 꿈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다들 제가 그냥 대기 과학자가 되겠구나, 뭐 연구원 하겠구나, 평범하게 이제 석박 밟고 연구원 하겠구나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제 꿈은 CEO이자 CTO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게 어떤 거냐면 제가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대기 과학에서도 데이터 쪽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쪽에서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나사에 가서 해외에서 정말 활성화된 연구들을 제가 배워와서 한국에서 그걸 푸는 게 제 꿈이에요. 이소연 박사 다들 아시죠? 이소연 박사가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과거에서 뭐 카이스트 다니면서 세금으로 공부하고 미국 가서 미국 시민권 받았다. 그래서 세금을 먹고 튀었다라고 논란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현실이 어떻게 보면 과학 현실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결과가 빨리 안 나오면 정부에서 억압을 하고 그러면서 연구를 하기 위한 지원금은 제대로 주지도 않고 자기네들이 중간에서 먹고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연구를 할 수 없는 환경이 돼요. 그래서 저의 꿈은 제가 그런 기술들을 갖고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연구소를 차리는데 그 연구소의 조건은 절대 시간, 예산, 정치적 압박을 받지 않는 연구소를 차리는 게 꿈이에요. 그럼 이 연구소는 어떤 걸 하느냐? 아까 근유 친구도 정말 융합적인 걸 하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것도 단순히 수학, 과학만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연구들을 통해서 미래 예측도 하고 인류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문화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정말 다방면으로 할 수 있는 연구소를 차리는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을 좀 정리를 해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제 나이에 맞지 않는 길을 간 거예요. 사실 고등학생 신분으로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걸 버리고 대학교로 갔고 근데 절대 그게 안 좋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너무나 소중한 기회였고 정말 다른 친구들이 갈 수 없는 정말 전 세계 몇 프로의 길을 걸어간 건데 자신이 꿈이 있을 때 그 꿈이 정말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진짜 그 꿈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꿈이 있으면 그 꿈을 위해 지금 당장부터 내가 뭘 할 수 있는가를 찾아서 그거를 실현하는 사람이 그게 언제든 꿈을 이룰 수 있는 것 같아요. 하고 꿈도 당장 난 뭐가 돼야지 꿈을 정하기보다 자신의 가치를 정해서 꾸준한 그 가치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바뀌는 꿈에 적용을 시키는 게 더 좋고 더 잘 실패가 적은 길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